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이고요. 영국의 한 시인이 그랬죠. 4월은 잔인한 달. 우리의 환경이 그럴지라도 4월이 잔인한 달이어서는 되겠습니까? 다 같이 행복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달 4월. 사실 지난 3월에는 산불을 비롯해서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4월에는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커피값 지각 변동입니다. 네, 하루에 한 잔 저도 커피를 꼭 마시는데 이 커피값에 변동이 생긴다 이런 말일까요? 밖에 나가시면 커피 사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커피값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럴 많이 때 있죠. 올랐어요. 한 5, 6천 원 정도에 맞아요. 내야지 마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저가 브랜드 커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저가 브랜드 커피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대가 어떻게 변동되는 거예요? 저가 커피 브랜드 몇 곳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C사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고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 M사 역시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리는 등 이달 중순부터 메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저가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하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가 커피 브랜드까지 가격 인상에 나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두값 인상이에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면서 원두 생산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까지 치솟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각종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고물가 시대의 탈출구 같은 게 저가 브랜드였잖아요. 네.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업체 입장도 이해는 가나 이 정도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저가 브랜드보다는 그냥 제값 주고 커피 마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가격 인상하면 저가 브랜드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 반응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가 큰 강점이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또 이 가격을 올리니까 네. 이게 선택의 폭이 또 좁아지네요. 그냥 마시던가 아니면 덜 마시던가 선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산불 피해 위약금까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산불 피해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요. 위약금이라면 어떤 위약금을 말하는 거죠? 영남 지역 산불로 3만 7천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거든요. 그만큼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집에서 계속 뭔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사용 요금이죠. 그래서 통신사에 연락을 한 겁니다. 인터넷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집이 다 탔는데 무슨 인터넷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산불 피해로 그 집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집이 폐허가 됐는데 인터넷을 해약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신사 지금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약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문제인데요. 통신사 약관은 2년 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경북 예천 수해 이후에 변경이 돼서요, 재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민들은 약관 내용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통신사 외에 다른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다른 서비스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수기 대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따로 공지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이런 안내를 받은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회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폐허가 됐는데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정말 또 한 번의 시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네. 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오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이재민 분들한테 아니 이거 해제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움의 손길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처럼 세심하게 정책을 조금만 좀 펼친다면은 이재민들한테 또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업체들의 대응 매뉴얼이 바로 현장에 좀 전달이 돼야 되겠다 싶네요.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화장장 품귀 현상입니다. 네, 화장장 품귀 현상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 후 3일차 화장장 이용률이 77.4%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건 6년 전인 2019년보다 8.8%나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만큼 사흘장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장례가 다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화장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독감과 폐렴이 크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사망자가 급증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53.2%까지 사흘차 이후 화장률이 뚝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10명 가운데 2명만 3일장을 치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서울 경기권에서도 화장장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서 어디 다른 지자체 가서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화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장을 좀 일종의 혐오 시설로 간주를 하는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장례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최근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망자 숫자도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 시설이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망 후 4, 5일차가 돼서야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만들거나 화장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자체 지역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분들이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장시설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자체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에서 화장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듯이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 한 10배나 비싼 비용을 내고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원정 화장까지 가는 이런 세태 이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부담이 꽤 크겠는데요? 망자를 편히 영면에 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 네. 죄스러움 이게 지금 제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화장 이후에 또 절차, 어떻게 고인을 모시느냐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설 봉안 시설의 안치율이 2023년 말 66%로 늘어나는 사망자에 비해서 자녀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관심이 높은 수목장 등 자연 장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공설 장지는 공급이 적고 민간 장지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서 장례를 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답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화장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화장시설 설치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복지 차원에서라도 화장시설을 좀 늘리고 고인을 좀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복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뭐 이미 겪었거나 혹은 겪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야구팬 울리는 연회비입니다. 프로야구 개막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야구 팬들의 연회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천만 시대를 맞아서 야구 경기 예매하려면 전쟁 같은 밤을 보내거나 아침을 보내거나 낮을 보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골프처럼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멤버십 제도에 가입해서 연회비를 내면 경기 예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일반 팬들 입장에선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인기 경기 같은 건 예매조차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 근데 이게 멤버십 그 회원제라고 하는 게 돈을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뭐 회원제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요. 구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요. 연회비가 꽤 비쌉니다. 연회비가 가장 높은 구단의 경우에는 564만 원을 내야 하고요. 또 다른 구단은 435만 원. 대체적으로 한 300만 원대 중반 정도를 내야 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멤버십 회원들의 예매 가능 시간을 회원 등급에 따라 또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야구 팬들은 현장에서 표를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구하지 못한 야구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 안표를 구매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한 야구 팬의 회원 아이디를 빌려서 예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연회비에 대한 야구 팬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좋을 안 수밖에 좋죠. 없겠죠. 네. 아니 이거는 좀 평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야구 팬들은 야구 직관을 가는 거는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건데 이거 직관도 가기 전에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겠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요. 야구 직관이 돈을 내야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좀 씁쓸한 반응을 보이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이 드는 팬들 많겠네요. 네. 이래서 등 돌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모닝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또 어디에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과 미세먼지를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렵겠고요.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도 여전하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에 5에서 10mm, 그 밖에는 5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으로 내릴 수 있겠고요. 대부분 밤이면 그치겠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 비가 내린 후에도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탁한 공기도 씻기기엔 역부족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지만 오전에 충청과 전북, 광주는 일시 탁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부산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외길 인생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극찬이죠. 외길 그렇죠. 인생. 외길 인생. 방송 외길 인생. 그 외길 인생이라는 말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에 오른다는 네.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고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좋은 TV를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는다고 거기서 TV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누군가가 또 고수가 와서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내 혼자 하면은 될 것 같죠. 근데 또 누가 좀 옆에서 거들어주고 가르쳐주면 금방 또 풀 수 있잖아요. 네. 10,000명 이상 뭐 수학을 가르쳐준 수학 강사의 외길 인생 고수 멋지잖아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작년만 해도 전체 가구 중 텔레비전 보유율은 무려 94.9%. 국민의 대부분이 TV를 시청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 있죠. 안녕하세요. TV 설치하러 왔습니다. 19년 차 설치기사 최진욱 씨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고수. 고객님, TV 설치는 어디 해드릴까요? 여기 하면 될까요? 인치가 몇 인치였죠? 60인치가? 아, 60인치. 대리석으로 된 거실 벽면에 65인치 TV를 설치해달라는 의뢰인데요. 벽을 뚫고 사는데 네.
이거는 벽을 안 뚫고 그냥 하는. 네. 예전에는 벽을 우리 막 뚫어가지고 타고 막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뭐 요즘은 타일도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벽을 안 뚫고 하는데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어요. 아니, 그런데 벽을 뚫지도 않고 어떻게 TV를 건단 말이죠? 이게 그 비밀입니다. 이 작은 녀석의 정체, 우리 몸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 바로 무타공 브래킷인데요. 벽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콘센트를 잘 고정시키면 짜잔! 어느새 TV 거치대가 완성됩니다. 항상 하는 말이 안 떨어져요.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장착하고 나면 무게가 약 300kg 이상 견딥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매달려보는 최진호 고수. 아무리 힘을 줘봐도 완성된 거치대는 끄떡없는데요. 매달려도 진짜 꼼짝 안 하네요. 이렇게 손상 하나 없이 거실 벽면에 TV 설치 완료. TV 하나만으로 텅 비었던 거실이 꽉 찬 느낌이네요. 눈에 보기도 좋고 네. 밑에 선도 없이 깔끔하게 해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벽 뚫으려는 것도 그러면 뭐 흠집이 있고 소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나는 권해드리고 싶다. 다음 작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고수. 하루 평균 몇 건이나 설치하는 걸까요? 보통 하루에 한 6건에서 7건 정도가 보통 평균인데 제가 진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1건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TV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대구의 슈퍼맨 최진호 고수의 매출은? 뭐 금액까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네. 회사 다닐 때보다 한 2배, 3배 정도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 만족도 10점 만점에 10점. 최진호 고수만의 비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때가 내력벽 안에 콘크리트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통 우리 대형 TV 80인치 때부터는 65cm를 밑으로 내려요. TV가. 제가 지금 왼쪽 손이 이 표준 높이라 보시면 돼요. 혹시나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높이가 따로 있으시면 사장님 뜻대로 하시는 게 그렇게 맞을 것 할까요?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사장님도 뭐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제가 이해하는 게 좀 빨랐거든요.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수의 비법 제1장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응대하라. 잘 모르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모든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뭐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요. 친절함은 기본.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딱 맞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설치 끝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 오늘 냉장고다 뭐 세탁기 설치하셨을 건데 제가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의뢰한 건 분명 TV 설치인데 다른 가전제품도 점검해주겠다는 고수. 설치 안 해놨습니다. 비닐을 일부러 안 뜯으신 건가요? 비닐? 이따가 이따가. 뜯을 겁니다. 네네네. 원래는 2시간 후에 설치하고 2시간 후에 뜯기가 좋아요. 자국도 안 생기고. 고수의 비법 제2장 사용 중이던 가전제품까지 점검 서비스하라. 요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LG 쪽에 전화하시면 돼요. TV 외의 제품까지 점검해줄 수 있는 이유.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 S전자에서 설치팀장으로 활약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몸담았던 회사를 관두고 수산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뭐 뻔하죠. 안 됐죠. 실패를 하게 됐고 방황 아닌 방황을 하던 도중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동생이 형님 원래 잘하는 걸 하셔야 되지 않냐.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TV 설치 사업에 뛰어든 지도 어느덧 5년째.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응대를 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냥 저는 해왔던 대로 했는데 그 고객님께서는 다른 사설 업체하고는 좀 비교가 되네요. 친절함이 좀 틀리네요. 그게 소문나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생겼는 거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그러나 최진호 고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용하는데 혹시 불편은 없나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괜찮으시고요. 고수의 마지막 일과는 늘 설치했던 고객과의 통화라는데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든지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자 전화한테 통해보는 거죠. 설치가 마무리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고수의 비법 제3장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객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겠다는 최진호 고수. 거실의 꽃은 TV입니다. 마지막 인테리어를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전해드리는 그런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진호 고수의 앞날, 고수의 비법이 응원하겠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디 푸른 천혜의 자연, 광주시 초월읍의 무갑산. 이 웅장한 숲을 둘러싸고 나 홀로 한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여기도 저기도 학생들로 붐비는 모습.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여기 혹시 학교인가요? 학교는 아니고요. 43년 전통을 가진 재생 전문 기숙학원입니다. 국어부터 과탐까지 전문 강사들과 생활담임 선생님이 숙식하면서 학생들을 전담 케어한다는 기숙학원인데요. 그리고 학생들만큼이나 수학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남자. 가르친 학생만 어림잡아 10,000명이라는 24년차 강사 곽기호 씨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고수입니다. 과연 그의 오전 일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오전 내내 수학 수업으로 가득 찬 고수의 일정. 자, 시작합시다. 7장 80, 토픽 85.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아는 친구들이니까 여기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는데 문제 1번은 생략, 2번, 3번 다 풀어보시고 토픽 11 들어갑니다. 자, 로감수의 그래프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수업이 맞는지 진도와 방식이 다른데요. 대체 이유가 뭔가요? 학생들이 그 성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을 이제 그 성적별로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이제 수업이 1반부터 4반까지 수업이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죠. S반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 맨 윗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능도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심화 문제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맞춤형 강사가 되는 것이 곽기호 고수의 비법 제1장. 학생들 한 명 한 명 성적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공부할 맛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체 제작한 교재여서 선생님 수업 스타일 그대로 책에 있어서 그 문제만 풀면은 실력이 딱 느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수업할 땐 늘 직접 만든 맞춤형 교재를 활용한다는 곽기호 고수. 강사가 됐다가 기획자가 됐다가 또 때로는 편집자로 활약하는 고수의 오후 일과는 혹시 자유시간인 걸까요? 빈 강의실에 자리 잡은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냉큼 학생 한 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보고 나서 기분을 안 좋아? 안 좋아도 뭐 생활하는 것도 별 문제 없고? 생활은 괜찮은데. 네. 사실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1:1 클리닉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오랜 경험 동안에 지금 느낀 건데요. 확실하게 뭐 선생님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와서 대화하고 이런 학생들이 확실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딱 압축시켜줘서 조금 더 긴장감도 주고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수의 비법 제2장 1:1 클리닉으로 공부의 방향을 리드하라. 학습 계획부터 학습 상황 점검, 생활에 대한 상담까지 모두 마치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는 곽기호 고수. 이렇게 매일매일 적어둔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넥스트 스텝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씩 이렇게 끌어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아는 선생님. 수학과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며 수학 영역의 인기 강사로 활약해온 고수. 강사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교편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셨고요. 아버지하고 수학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서 또 아버지하고도 많은 교감을 좀 했었고요. 자라난 환경에서 수학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연스럽게 수학 교육의 길을 걷게 된 곽기호 고수. 수학 강사로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기쁠 때는요. 역시 수능이 끝나고
아이들이 합격증을 보내올 때 수많은 학생들의 합격증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요. 이 일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손길이 느껴지는 따뜻한 식사로 뱃속을 든든하게 채운 학생들이 옹기종기 식당 한 구석에 모였는데요. 그리고 무언가 작성하는 모습. 지금 뭘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따라가가지고 모르는 문제나 그런 거 직접 물어봐가지고 1대1로 과외받는 거죠. 오전 수업의 궁금증을 모두 모아 1대1 질의응답을 갖는다는 것.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어요. 그랬어? 뭘 모르시나? 저 이거 수원 수열 좀 질문 좀 하려고요.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올데이 증문즉답 시간. 수업 후에도 지도 편달하는 것이 바로 고수의 비법 제3장입니다.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본인 또한 계속해서 수학을 그리고 인생을 배워나간다는 곽기호 고수.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이루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제 목표이고 꿈입니다. 곽기호 고수의 앞날, 고수의 비법이 응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방금 전 영상을 통해 아주 특별한 고수들을 만나봤는데요.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연예계 분야, 각 분야의 고수 3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실하게 진실을 쫓는 팩트 사냥의 고수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탐색에 특화되어 있는 특종 여신 이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그리고 연예계 소식에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핫이슈 감별의 고수죠. 네. 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빵빵 터지는 소식 중에서도요. 아주 핫이슈에만 내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들킬까 봐 몰라. 너무나도 겁이 나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연예계 이 3분 고수와 함께 연예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연예계 이슈는요. 아주 매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소식들부터요. 거기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까지 아주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 궁금합니다. 네, 고 김세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 그리고 재반박 여기에다가요.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수현 씨로 인해서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연예계 이슈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11일입니다.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배우 김수현 씨와 연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이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후 김수현 씨 측 주장과 고 김세론 씨 유족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입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이 법률 대리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인과 김수현 씨가 주고받았다는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의 재점화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그 메시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메시지가 2016년 6월로 주장되어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17세였던 고 김세론 씨와 당시 29세였던 김수현 씨가 좀 굉장히 좀 긴밀한 사이였다라고 추측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해 4월입니다. 고인의 이전 소속사이자 김수현 씨의 소속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고 김수현 씨에게 쓴 이 고인의 자필 편지에도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요. 이 메시지를 공개한 이유가 우리가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고 김세론 씨의 거짓말로 몰아간 개인 콘텐츠 제작자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연인 관계였는가 이게 또 쟁점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게 단순하지만은 않으니까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 측에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이 김세론 씨의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이런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주장이 이랬습니다. 김세론의 죽음은 김수영과 관련이 있지 않다, 관련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그 남성이 주장하는 바 좀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내용은 이래요. 일단 그럼 김수현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서 이 남성이 이 어떤 책임, 김세론 씨의 책임으로 내세운 주체는 두 쪽이었는데, 하나는 지난해 11월에 만나서 1월에 결혼을 한 그 남편의, 이 뉴욕에 산다고 하죠, 이 뉴욕 남자의 폭언 폭행으로 삶의 희망을 잃었고, 그리고 연을 끊다시피 한 유족으로 인해서 유족의 무관심, 이 두 가지가 김세론 씨의 죽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유족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제 남성이 공개한 김세론 씨랑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 속에서 남편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 지금 김세론 씨 죽음의 책임자로 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반박문을 내면서 본인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반박문의 내용은 이랬어요. 2024년 11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김세론 씨를 만났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 서로에 대한 강한 이끌림에 2025년 1월 12일에 자신이 거주하는 미국 뉴욕에서 이 증인들만을 대동해서 결혼식을 하게 됐다. 이렇게 결혼을 전후한 그런 상황을, 행적을 밝히면서 한 말이, 사실 뭐 지인들 불러서 결혼하고 결혼식 올리고 언약식 같은 거죠, 하긴 했지만 사실 4번의 만남이 다뿐이다. 그런데 폭언 폭행 말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김세론 씨랑 서로 주고받은 함께 쓴 각서를 공개했는데, 말하자면 김세론 씨가 나는 이렇게 할게, 남편은 나는 이렇게 할게, 여기에 어디에 뭐 그런 폭행 같은 게 들어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주장한 바는 바로 그거였죠. 나는, 이 남편이라고 불리우는 나는 전혀 김세론 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세론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건가 봐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수현 씨를 둘러싸고 새로운 쟁점이 또 한 번 등장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2017년 개봉한 김수현 씨의 이 영화 리얼의 여주인공인 고 설리 씨의 친오빠가 등판을 합니다. 이 친오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28일입니다. 영화 촬영 당시에 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동생의 배드신을 강행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면서요. 당시 영화 감독이었던 김수현 씨의 이복 형제이자 이 김수현 씨의 현 소속사 대표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김수현 씨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중들에게 이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김세론 씨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론, 그리고 미성년자 교제에 대한 진실 공방, 마지막으로 고 설리 씨의 강요로 인한 이 노출신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해답을 해달라라는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의 요청을 받았었죠. 네, 지금 뭐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김수현 씨 측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김수현 씨가 바로 그저께 월요일에 여기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고인이 된 설리 씨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주로 이제 김세론 씨에 대한 얘기로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배우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30분이 넘는 입장문이었죠. 맞습니다. 30분이 넘는 그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입장 발표였습니다. 40분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했다. 그리고 소속사가 어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으로 김세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 이건 기존에 했던 이제 주장, 근론했던 주장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증거를 냈습니다. 하나는 2016년 사진이라고 한 거는 2019년 사진이다. 말하자면 2019년이라는 거는 이제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김세론 씨와 나눴다고 유족 측이 주장하는 그 이제 SNS의 메시지 2016년 거, 2018년 거랑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내가 지인들하고 나눈 이 SNS 메시지를 한 검증기관에 제출해서 분석했더니 같은 사람 아니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검증기관이라고 했지만 동일인식별 검증기관이라고 했지만 어떤 그런 문장이라든가 어구, 말투를 통해서 그런 문장을 분석하는 사설 업체인 것은 다시 제가 정정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화면에 띄워진 또 그곳에서는 2018년 인물과 2025년 인물은 또 같은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또 화면에 띄워지기도 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뭐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이 기자회견의 마지막 마무리는 유족 그리고 이물어 주장한 자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을 옮겨 닮은 그리고 주장하고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이 인터넷 방송의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 원의 민사소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형사 고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질문과 질의응답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김수현 씨의 차기작입니다. 이 차기작이 결국은 공개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김수현 씨의 활동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건데 이 김수현 씨의 제작비, 그러니까 이 공개될 작품의 제작비가 무려 6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이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인데 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김수현 씨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적 공방이 굉장히 김수현 씨에게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그 광고도 그렇고 위약금의 규모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최소 180억에서 최대 1,800억 얘기까지 나와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제 만약에 본인이 받은 출연료가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위약금을 보통 2배, 3배 낸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2배, 받은 돈에다 2배 해보면 한 180억? 이렇게 되는 거고 출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제작비 전체 공개를 못하니까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은 600억에다 곱하기 3 하니까 1,800억까지 이렇게 작품 하나로 여기서부터도 범위가 크고 이거 말고도 또 광고 지금 시점 이 터졌을 때 기자회견으로부터 3주 전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무려 광고 16개 브랜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면 한 뭐 220억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추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 기자 지금 얘기한 게 정확합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있었고 정면 돌파했지만 이게 앞으로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진흙탕 이 진실 공방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수현 씨 관련 내용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연예계 이슈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라짜짜짜짠가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다라고 밝힌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노래나 뭐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미담, 네. 어떤 영웅, 뭐 그쵸. 미담의 주인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용감한 미담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힙합 레전드 에픽하이의 투커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성이 나타나 이것을 또 제지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투커 씨였다 이 얘기인 거죠. 바로 에픽하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투커 씨가 이 사실을 직접 밝힌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나 그 뉴스 나왔잖아 나. 왜? 폭행 받은 입주민으로 등장. 이거 너네? 이거 나잖아. 뭐야? 야, 이거 왜 안 올려? 왜 올려? 미담이잖아. 무슨 미담이야? 폭행당하는 아저씨를 살려줬잖아, 네가 그 애를 응징하고. 지금 뭐 투커 씨가 이게 무슨 미담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을 무릅쓴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라고 하면서 뭔가 피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더 많잖아요. 이번에 이 투커 씨 정말 대단한 행동을 했습니다. 경비원을 폭행하던 범인, 주차장이 없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던 배달기사였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경비원이 출입을 이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서 타 있는 제 경비원을 밀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폭행을 당하던 경비원이 사람 죽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만큼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투커 씨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경비원 쪽으로 달려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말리고 있었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 배달기사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안타깝게도요.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배달 기사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분요. 얼굴을 너무 크게 다쳐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입주민들이 촬영한 그 폭행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인상착의 이런 거 파악해서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네, 투커 씨가 용기 있게 행동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이 난 거였어요. 그렇죠. 아니었으면 정말 더 큰일이 있었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나도 큰 일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 데이터에 따르면요. 투커 씨 이외에도요. 아주 위험한 상황, 그 불의의 상황에서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또 구하고 그런 용감하게 영웅이 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명은요. 이 생명까지 구한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우 이희경 씨입니다. 이거는 또 우리 최정아 기자가 이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는 2020년이었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한남대교 위에서 한 시민이 달리는 화물수송 트럭에 몸을 던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다행히도 이 트럭이 사람을 발견하고 바로 빠르게 멈춰서서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민이 계속해서 차에 뛰어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럭 뒤쪽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차량에서 내려서 이 시민을 막은 인물, 온몸으로 막은 인물이 바로 배우 이희경 씨였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좀 그려봤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고 이제 급박한 순간이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제보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사실 다른 분들은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발망 동동 구르고 있던 이 상황에서 이희경 씨가 차에서 지체 없이 내려서 트럭 운전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민을 정말 포박하듯이 꽉 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도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추워서 그리고 사실 생명을 어떻게 좀 버리려던 시도였잖아요. 때문에 굉장히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던 이 시민에게 이희경 씨가 지체 없이 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딱 감싸주는 이런 모습까지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희경 씨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라디오에서 이에 대한 이 소감을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이희경 씨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국수남이라고 한민 쓰레기 남편 뭐 이런 별명을
감성을 얻게 됐는데 이제는 그 칭호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거의 국영남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스타가 영웅이 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요. 또 반대로 시민 영웅이 스타가 된 이야기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바로 너무나도 예쁜 남자, 저보다도 더 예쁜 남자. 바로 배우 장동윤 씨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장동윤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조선 로코 녹두전 여기서 이제 여장 남자 역할을 했던 거고 또 액션 연기도 아주 뛰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뭐 덕후들이 제가 봐도 너무나도 예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동윤 씨를 예쁜 배우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액션에 능한 장동윤 씨가 데뷔 전에 강도를 잡았던 그런 시민 영웅이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장동윤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장동윤 씨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흉악범을 잡은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도 같아요. 당시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한양대 경제금융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장동윤 씨 친구들하고 함께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한 남성이 들어오자마자 죽여버리겠다, 찔러버리겠다 하면서 왼손에 흉기를 우리가 주방에서 식재료 손질할 때 쓰는 그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때 장동윤 씨가 굉장한 기질을 발휘했는데 편의점 직원한테 갑자기 여기 주소를 물은 거야. 아유, 우리 친구가 일로 와야 돼가지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하면서 그 주소를 사실은 지인이 아니라 경찰에 알려서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자 이 남성이 이제 이 편의점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서 이쯤에서 다행이다. 흉기 든 사람 나갔어 할 텐데 이 남성을요 장동윤 씨와 친구들이 따라갔어요. 오지랖 심한 거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흉악범이요 또 다른 편의점에 가서 또 다른 편의점 직원을 또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을 경찰한테 인계해서 체포, 검거하는데 우리 장동윤 씨와 친구들이 일조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 관악경찰서에서 무려 감사장을 이 학생 장동윤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있어서 이게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딱 나서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요. 같은 장 씨라 너무 자랑스럽네요. 장동윤 친구. 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행이요 장동윤 씨에게 엄청난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는데 스타의 길로 이끈 겁니다. 이 소식이 당시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뉴스에서 장동윤 씨가 편의점 강도를 검거하는데 일조한 대학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미모가 어디 가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는 이 장동윤 씨의 훈훈한 미모를 보고 정말 수많은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빗발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동윤 씨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9개월 만에 웹드라마로 초고속 이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 연예계 역사상 강도를 잡고 선행 뉴스를 통해서 데뷔를 한 것은 장동윤 씨가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단합니다. 그 인터뷰에서도 그 미모가 빛이 났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강도 말고 뺑소니범을 잡아 뉴스에 출연한 스타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끈질긴 집념으로 뺑소니범을 잡은 스타 누군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그때 차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택시기사분이 저 사람 잡아야 된다고 소리 치신 거고 그거를 듣고 선수가 내려서 쫓아간 거예요. 이 씨의 매니저도 뒤이어 추격전에 합류했고 1km가량을 뒤쫓은 끝에야 달아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는데 차로 되돌아온 이천수 씨는 가볍게 숨을 몰아쉽니다. 자, 영상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저절의 축구 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이천수 선수는 선수 시절에 100m 11초에 주파하는 선수인데 저걸 잡지요 당연히. 무조건 잡히죠. 무조건이죠. 그러니까요. 뺑소니범이 이천수 우리 아직 선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천수 선수한테 제대로 걸린 겁니다. 사실요 그냥 뺑소니도 아니었어요. 만취 운전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뺑소니범이었는데
많은데 사실은요 이 뺑소니 범과 이천수 씨의 거리가 300m나 차이가 났대요. 우리가 이거 300m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를 버금가는 이 이천수 씨가 막 달려가니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뺑소니 범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가드레일에 털썩 앉았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 잡은 상황에서요.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영웅이 된 이천수 씨한테 바로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서 또 깜짝 퀴즈 나갑니다. 대체 이천수 씨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차 거기다 그냥 세워놨다고 막 뭐라 그랬나? 그랬나? 그럴 수 있죠. 네? 과연 어떤 일일까요? 곤란한 상황 이천수 씨가 직접 얘기한 그때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찰분한테 인도하고 갔잖아 먼저. 좀 창피해갖고. 왜냐면 경찰분이 난 줄 알더라고 범인이. 저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경찰뿐만 아니라 모두가 형인 줄 알았어요. 나도 순간 저 표정이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 저기 여기에요. 여기 오세요. 빨리빨리 하니까 나한테 보더니 뭐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난 줄 알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저 뒤에 있잖아. 예 하고. 그도 그럴 것이. 유명인이 뭔가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그랬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 한창 이천수 씨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국민 악동으로 불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러 갔다가 요분이구나. 그래서 이천수 씨를 또 잡을 뻔한 거죠. 한창 선수 시절 때 그 이미지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신 경찰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이천수 씨 아내분도 기사를 얼핏 보고 어머 오빠가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음주 뺑소니 범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 이천수 씨와 매니저 포상금과 함께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포상금은 이 순직 경찰관 자녀지원재단에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수 씨의 용기 영웅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네, 연예계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다른 스타들의 선행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경북, 경남, 울산에 정말 이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스타들의 소식입니다. 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3,700여 명의 이재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스타들이 나섰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나섰을까요? 일단 전국 13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예고했던 이 최고의 라이브 스타라고 불리우는 우리 가수 이승철 씨가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번 토요일이죠. 오는 5일에 경북 경주에서 이승철 씨의 콘서트가 있었어요. 이 산불 상황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걸 지켜보다가 이승철 씨가 한 공연을 9일 앞두고 지난 3월 27일에 이 공연 관련해서 전격 취소 결정을 공지를 했어요. 이 재난 상황 이걸 보면서 지금 공연할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이런 그래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공연 취소를 한다는 게 여러 이 금전적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뿐 아니라 그런 책임질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한 거고 뿐만이 아니라 또 3월 28일에도요. 박상민 씨, 백지영 씨가 또 경북 안동 굉장히 또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죠. 여기서 이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어떤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 또 이 이재민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 차원에서 그 공연의 전격 취소를 또 결정했습니다. 네,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 가수들의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동참한 스타들이 있다고요? 네, 배우 한가인 씨 소식인데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아픔과 함께할 것을 동참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가인 씨는요, 울산과 이 경남 그리고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도의 마음을 담아 이번 주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채널 운영을 그러니까 그 주의 운영을 잠시 멈춤을 알렸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채널 개설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 가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가인 씨와 구독자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요즘은 인터넷 세상에서 공감의 상징이라고 하면 좋아요 표시잖아요. 이 좋아요를 6천 개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가인 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스타들이 이 기부에 동참을 했죠.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산불 피해 함께 극복해요. 이 말처럼요. 피해를 당한 지역 출신의 스타들도 기부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했는데요. 누구냐? 바로 경북 안동 출신의 가수 영탁 씨, 그리고 울주 출신의 이찬원 씨, 경북 구미 출신인 G.O.D 멤버 김태우 씨, 이 고향 인근의 경북 의성에 기부를 하는 반면 또 대구가 고향인 샤이니 멤버 키 씨가 고향 지역인 경북에 기부를 하면서 또 고향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에 기부하는 스타들 이 기부 행위라고 할까 행동에 좀 공통점이 있어요. 딱 여기에 써주세요. 필요한 것을 딱 지정해서 세심한 기부를 한다는 건데 사실 이번에 그 굉장히 산불 진화하느라고 소방관 분들이 정말 소박하다는 말도 죄송한 식사를 하면서 불철주야 불을 끄시고 또 헬기를 불 끄다가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너무너무 정말 노고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딱 지정해서 여기에 써주세요 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가수 겸 배우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유 씨, 또 방탄소년단 정국 씨, 그리고 배우 지창욱 씨, 한지민 씨가 이 소방관 분들을 위해서 기부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BTS 정국 씨는 연예인 개인 기부 금액, 뭐 금액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개인 기부 금액 중에 최고인 10억 원을 거의 대기업 그룹 수준의 금액을 투척했습니다. 와. 네, 팬과 함께 기부에 나선 스타도 있었습니다. 가수 정동원 씨는요, 팬클럽과 함께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이 성금과 물품을 전달을 했고요. 트로트 스타 안성훈 씨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함께 나란히 기부에 나서서 따뜻한 이 마음을 전했고요. 또 한편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스타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논란으로 좀 걱정을 끼쳤던 요식업의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씨, 그리고 흑백요리사 안유성 셰프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 이 경북 안동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매끼 300인분 이상의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일식 명장으로 불리는 이 안유성 셰프 역시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을 위해서 김밥, 또 닭죽 등 이 음식 기부로 피해 지역에 온기를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네. 이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기부를 통해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돕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갈까요? 네, 이번에는요,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어요. 두 MC분이 저를 연예계 고수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이 연예계엔 숨겨진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고수냐? 재테크가 필수인 요즘에요. 아주 남다른 쪽으로 돈을 쓸어모으는 그런 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예계 투자 고수들입니다. 이 연예계 투자 고수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연예계 대표 투자 고수들의 비법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만나볼 투자의 고수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연예계 첫 번째 투자의 고수는요, 바로 소문난 금테크의 고수 배우 전원주 씨입니다. 전원주 씨 잘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금테크면은 금으로 재테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금에다가 재테크를 뜻하는 거기에서 테크 가져와서 금테크.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금값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기준 한돈 3.75g에 56만 212원이더라고요. 뭐 여기서 멈출지 더 갈지 정말 계속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더 오를 거야 이런 기대심에 나도 사둘 테야 막 이러면서 골드 바가 금반지 아니고 골드 바각 풍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기 현상 탁일 때 나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분 정말 배부르실 것 같죠? 부러운데 바로 전원주 씨입니다. 근데 그 재테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금테크의 고수가 왜 되신 건지? 네, 첫 번째는 금테크가 이 전원주 씨의 투자 성향과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원주 씨는요, 어디서나 이 투자의 기본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위험한 투자보다는 조금씩 쌓아 올리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테크를 선호한다라고 해서요, 이 금테크가 찰떡처럼 맞았었던 건데요. 여기에 전원주 씨가 금테크의 고수가 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금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으로 주변에서 입을 모으는데요. 전원주 씨가 한 방송에서 했었던 어록이 있는데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전 자산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금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주로 안전 자산에 투자했다 이건데 김현주 씨가 그러면 궁금한 게 금을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3년 전 2022년에 본인이 직접 밝힌 금 보유 규모 10억 원이었어요. 근데 3년 사이에 지금 얼마가 됐을지 이 금 고공행진 속에서 금값 고공행진 속에서 짐작이나 되시나요? 2022년이면 그 이후로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3년 전이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됐어요. 아, 정확하십니다. 2배 됐습니다. 제가 2022년에 1월 1일 날 이 금값 시세가 얼마로 출발했나 봤더니 28만 8,500원. 그리고 계속 2022년에 20만 떠대더라고요. 한 2023년 들어서야 30만 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처음 시작 28만 원 이 정도로 봐도 지금 56만 원이니까 정말 딱 2배. 세상에 10억이 3년 만에 금이 알을 낳았네요. 알까기 한 것도 아니고 20억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최 기자도 어록을 하나 전해주셨지만 저도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전원주 씨의 어록인데 금은 화끈하다.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 무거워도 돈이니까 무겁지 않다. 정말 금테크의 고수다운 기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무거워도 무겁지 않다고 하셨지만 무겁거든요. 네, 그걸 다 어디다 두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전원주 씨 하면은요, 또 은행에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는 스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또 3년 전에 저희 행복한 아침 나오셔가지고 그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정말 딴 사람들 은행에 이제 좀 번호표 받아갖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잘한 거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 몇 시 시간 있으시니까 한 몇 시 괜찮아. 그러면 네 그러면 차 보내겠습니다. 차가 와요, 은행에서. VIP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또 지점장님이 타고. 그렇죠. 세상에 직접 직원도 모시고. 아니고 지점장이. 그리고 내가 나갈 때까지 바깥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내가 타야 이렇게 문 닫고 이러고 타요. 최고의 귀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테크, 저축, 절약 이게 몸에 밴 분인데 재테크의 여왕이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들어준 재테크 영화로 만들어진 계기 바로 이 행복한 아침에서 밝히셨었는데요. 그 영상 다시 보고 오시죠. 정말 연예인이 참 속을 풀 때가 많습니다. 생긴 대로 배역이 와요. 출연료가 하늘하고 땅입니다. 걔네들은 나하고 밥 먹으러도 같이 안 가요. 밤낮 혼자 밥 먹고 혼자 떨어진 거 먹고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나도 열심히 살아서 돈을 잘 모아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봐야 되겠다. 남이 냉긴 거 주워 먹고 짜장면 이렇게 남으면 그거 이렇게 갖다가 거꾸로 들고 먹다가 여기 검은 거 다 묻히고 이랬는데요. 네. 그렇게 아껴가지고 모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네. 야 써라. 야 써라. 지금은 그래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연예계에 데뷔하고 나서 느낀 서름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군요. 네. 자, 그러면 전원주 씨 외에도 또 연예계 투자의 고수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아주 대한민국이 열광하는 투자법이죠. 바로 주식인데요. 아니, 뛰어난 주식 투자로 주식 전문가로 뉴스에 출연하는 개그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거 몇 분 있는데. 부동산 쪽에도 있고, 주식 쪽에도 있고, 코인 쪽에도 있고, 개그맨들이 재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 재주가 없나요? 네, 그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전 개그맨이었죠.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황현희 씨가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웃음보다는 정보를 전해주는 황현희 씨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예계 소식을 제가 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오히려 경제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공채 출신 개그맨 황현희 씨입니다. 네. 이제 투자 전문가로 변신을 했죠. 그렇죠. 정말 투자의 고수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황현희 씨가 얘기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아니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그럴 만큼 주식 투자의 고수인데 어떻게 그럼 그런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됐을까? 궁금하시죠? 네. 공부 많이 했겠죠. 뭐. 그죠? 주식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 주식 아.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 수익을 낸 결과 이걸로 대출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주식 투자의 고수, 재테크의 고수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요 진짜 고수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미국 주식 산 친구들 많은데 다 잃고 있어요. 다 잃고 있어요. 진짜 고수네요. 네.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요즘엔 다 흔들려요. 황희연희 씨는 어떻게 주식 투자에 발을 디딘 거예요? 네, 10여 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2014년도인데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었던 황현희 씨가 하차 후에 직업적인 특성상 여러 프로그램을 전전하며 약 300회 이상의 하차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렇게 불안정한 연예계 생활이 지속되자 황현희 씨, 안정적인 내가 경제 이 뭔가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경제대학원에 다니면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이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 주식 투자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약 10여 년 동안 연예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주식까지 하고 있었던 건데요. 10여 년 동안 그 이전에 벌었었던 금액보다 지금이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고 해요. 그 결과 주변에서 주식 투자의 고수다라는 이 별명으로도 불리게 된 건데 현재 자산 약 100억 원대로 추산이 된다라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씨는 얘기할 적이 없어요. 대단한데 황현희 씨한테 그래서 한 수 배우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현재 황현희 씨가요 영상 콘텐츠 그리고 전업 투자가로서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아내분에게도 월세 수익이 나오는 오피스텔을 선물로 해주거나 속초 주말 주택을 경매로 함께 구매를 하면서 살아있는 투자 지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렸다면 지금은 정말 주식 투자 고수의 특급 비법을 고스란히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은영 씨 이번에는 어떤 투자의 고수를 만나볼까요? 네, 이번 투자의 고수는요. 나랑 살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내가 투자한 영화 볼래. 바로 영화 투자의 고수 배우 소지섭 씨입니다. 소지섭 씨는 그야말로 믿고 보는 배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믿고 보는 배우 맞습니다. 이 현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본업뿐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지섭이 수입한 영화는 봐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영화 투자의 고수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지난해 12월에 개봉했던 영국의 이 스릴러 호러 영화 서브스턴스가 국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요. 암시장 약물을 통해서 젊음에 집착하는 나이든 스타의 모습을 아주 충격적이고 감각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이미 칸 영화제 각본상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특히 이 해외에서는 사랑과 영혼에서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던 데미 무어의 연기 변신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예술 영화 좀 접하기 어려운 영화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소지섭 씨가 적극적으로 이런 작은 영화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관객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네, 소지섭 씨가 영화 투자의 고수가 된 데에서 이 영화가 어떤 반전을 일으켰는지도 궁금해요. 관객들이요. 소지섭 배우님 또 당신입니까? 나는 당신의 선택을 믿어요. 막 이러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가 들었냐? 55만이 들었는데 우리가요 보통 이 독립예술영화 10만 넘으면 아트 예술에다가 블록버스터 합해서 아트버스터라고 하는데 10만 명의 5배도 넘는 55만 명. 소지섭 씨가 아마 다음번에 또 영화 수입한다? 아마 또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이게 보는 안목이 있네요. 안목이 있어요. 우리 연예계의 소문난 투자 고수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지만 앞으로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 비가 시작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8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있고요.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의 양 보시면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1cm 안팎의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밤이면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다 보니 이 건조특보는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탁한 공기도 씻기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요.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광주는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부산이 15도, 대구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인데 아직 쌀쌀해요. 네, 쌀쌀합니다. 오늘 또 비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